내일 시험이시죠? 시험 전날 D-1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신입 설계사님들을 위한 영상으로 최종 손해보험 합격을 위한 핀셋 점검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택 화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를 찾는 문제인데요. 일단 보상되는 경우부터 한번 볼까요? 1번 피난지에서 생긴 손해는 5일까지 보상되니까 맞고요. 2번 이웃집 불이 옮겨 붙은 연소 피해나 4번 누가 고의로 불을 지른 방화 피해도 다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3번을 한번 보세요. 수도관 파열이라고 되어 있죠. 화재보험은 말 그대로 불에 대한 보험이라서 겨울철 춥다고 수도관 터진 것까지는 안 해줍니다. 이건 대표적인 면책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맞는 설명부터 읽어 드릴게요. 1번. 돈 안 내면 보장 안 해준다. 당연하죠? 3번. 불나면 빨리 알려야 한다.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요. 4번. 조사할 때 서류 내라 하면 내야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2번을 한번 보세요. 손해 방지 의무를 게을리하면 청구권을 상실한다? 이건 좀 심하죠. 청구권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방지할 수 있었던 손해만큼만 빼고 주는 거거든요. 무조건 안 준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설명은 2번입니다. 자, 3번 문제. 계산 문제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공식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재산 손해액의 10% 한도. 문제에서 재산 손해가 1천만 원 났다고 했죠. 그럼 이것의 10%는 100만 원이네요. 실제 비용이 400만 원이나 들었어도 한도에 딱 걸려서 100만 원만 줍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문제. 4번은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같아요. 비례보상 문제거든요. 건물 가치는 2억인데 보험은 1억만 들었네요. 딱 절반, 50%만 가입했으니까 보상도 50%만 해주는 게 맞아요. 우선 재산 손해 5천만 원의 절반인 2,500만 원이 계산되고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인 5천만 원의 10%, 즉 500만 원이 한도예요. 그래서 2,500만 원에 500만 원을 더하면 네, 정답은 2번 3천만 원이네요. 자, 문제 5번입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를 찾는 문제네요. 해지가 가능한 경우부터 쑥 한번 훑어볼까요? 1번처럼 1개월 내에 해지하거나 2번 고지 의무 위반, 3번 통지 의무 위반은 다 해지 사유가 맞아요. 그런데 4번 이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잘 한번 보세요. 계약도 하기 전에 사고가 났다면 그 계약은 해지하지 말고 할 것도 없이 애초부터 무효거든요. 성립조차 안 된 거니까 해지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네요. 자, 6번 문제. 6번은 도난보험 문제입니다. 틀린 설명을 찾아볼게요. 맞는 보기들을 먼저 확실히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1번, 72시간 이상 집 비우면 안 해준다. 맞고요. 3번, 절도나 강도 손해는 당연히 해주죠. 4번, 사기나 횡령은 안 해줍니다. 믿고 맡긴 건데 사기당한 건 도난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2번을 한번 보세요. 수탁물의 절도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어요. 도난보험은 내 물건뿐만 아니라 내가 맡아둔 남의 물건인 수탁물도 훔쳐가면 보상해 주거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문제. 7번은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은 보상하는 것들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업무 수행 중 사고, 2번 아이들 다친 상해 사고, 4번
불나서 생긴 피해 다 해줍니다. 그런데 3번 기자재 분실 손해가 있네요. 여러분, 손해보험에서 도난은 되지만 실수로 잃어버린 분실은 절대 보상 안 해주거든요.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문제. 8번은 재난 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의무가입 대상인 곳들은 불나면 큰일 나는 곳들이에요. 1번 숙박업소, 2번 과학관, 3번 물류창고.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으니까 의무가 맞겠죠. 하지만 4번 실내 골프 연습장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동네 스크린 골프장은 의무가 아니거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문제. 9번도 의무 가입 문제네요. 이번엔 체육시설 중 아닌 것을 찾습니다. 의무 가입해야 하는 곳들은 규모가 큽니다. 1번 자동차 경주장, 2번 수영장, 4번 승마장. 딱 봐도 크고 위험해 보이죠? 하지만 3번 골프 연습장이나 당구장, 헬스장 같은 곳은 생활체육시설이라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특약이 아닌 것은 특약 친구들은 앞글자 따서 외웠죠? 도시경주차, 1번 도급, 2번 주차장, 3번 경비. 다 여기 들어있네요. 그런데 4번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은 특약이 아니라 아예 따로 독립해서 의무보험이 되었거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11번은 해상보험 문제입니다. 협의의 면책사항을 고르라고 하네요. 보기 1, 2, 3번처럼 담보, 항구, 항해 이런 넓은 단어가 나오면 광의의 면책이고요. 4번처럼 피보험자의 고의나 고유의 하자 같이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좁은 의미, 즉 협의의 면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문제. 12번 레저 종합보험인데요. 보상하지 않는 것은 보상하는 것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1번 레저 활동하다 다친 거, 3번 용품 도난당한 거, 4번 남 다치게 한 거 다 됩니다. 하지만 2번 레저 용품 분실 손해, 아까 말씀드렸죠? 손해보험은 분실은 안 해준다고요. 잃어버린 건 보상 불가입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13번 문제. 13번 여행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다른 건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1번은 여행지가 아니라 증권 발행지, 시간 기준이고요. 2번은 계속 나오지만 분실은 안 됩니다. 4번 질병 사망은 보통 약관이 아니라 특약으로 가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행보험은 기간도 정해져 있고 장소도 이동하니까 구간보험과 기간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정답은 3번. 자, 14번부터 26번까지는 장기보험 및 보험 일반론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14번 장기 손해보험입니다. 옳지 않는 설명을 찾아봅시다. 자, 맞는 설명들을 읽어볼까요? 1번 3개월 이상 미리 내면 할인해준다. 맞고요. 2번 돈 못 내서 해지돼도 부활 가능하다. 이것도 장점이죠. 4번 80% 미만 사고 시엔 가입 금액이 자동 복원된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3번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만 개발할 수 있다? 아니죠. 나중에 돈 돌려받는 만기 환급편도 당연히 만들 수 있거든요. 만이라는 글자가 함정이었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청약 철회 기간 문제입니다. 아주 단골 문제죠.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3번에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라고 정확히 적혀 있네요. 이게 정답이에요. 참고로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정답은 3번. 자, 16번 문제. 16번은 청약 철회와 취소에 대해 옳은 설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틀린 것들이 왜 틀렸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2번 부활은 2년이 아니라 3년이고요. 3번 통신 판매 철회는 6개월이 아니라 30일이죠. 4번은 사고 난 줄 모르고 철회했다면 그 철회는 효력이 없어요. 보상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청약 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한다가 맞는 설명입니다. 자, 17번 문제. 17번은 보험료 구성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맞는 내용을 먼저 머릿속에 한번 넣어볼까요? 1번, 위험보험료는 보험금 주는 돈이다. 맞죠? 2번, 부가보험료는 사업비다. 이것도 맞죠? 3번, 유지비는 인건비 같은 거다. 네,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4번 한번 볼까요?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이게 틀렸어요.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거든요. 부가보험료는 말 그대로 부가적인 거라 따로 놉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위험률 차 손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건 말장난 같지만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 해요. 1번은 이율이니까 이차익, 2번은 사업비니까 비차익이고요. 위험률 차 손익은 말 그대로 위험률 차이니까 3번 예정 위험률과 실제 손해율의 차이가 정답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19번 보험계약 대출 일명 약관 대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맞는 설명부터 또 한번 볼게요. 1번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된다. 내 돈 내가 빌리는 셈이니까요. 2번 순수 보장성은 환급금 없으면 대출도 안 된다. 당연하죠. 4번 대출금 안 갚으면 나중에 만기금에서 깐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3번 보험기간이 만료돼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보험 끝나면 계약도 끝나고 만기금 받고 땡이거든요. 담보가 사라지는데 왜 연장을 해줄 리가 없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보험사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고는 우연하고 불확실하고 적법해야 합니다. 하지만 3번 경제성은 사고 자체의 요건이 아니라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 이익이 갖춰야 할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1번 문제. 초과보험 문제인데 설명 중 틀린 것을 찾고 있네요. 맞는 설명들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큰 보험, 정의 맞고요. 2번, 사기로 든 건 무효, 나쁜 짓은 무효죠. 3번, 가액 산정은 계약 당시 기준,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4번, 비례 보상한다? 아닙니다. 초과보험은 1억 집에 2억 보험 들어도 실제 손해인 1억만 줍니다. 이걸 실손 보상이라고 하죠. 이득 금지의 원칙 때문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2번. 보험자 대위 문제입니다. 틀린 설명을 찾아봅시다. 맞는 보기 드립니다. 1번.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된다. 인보험은 안 되죠. 2번. 잔존 대위와 청구권 대위가 있다. 종류 맞고요. 4번. 일부 지급 시 그 범위 내에서 청구권 대위 가능.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3번. 잔존 대위의 권리 이전 시기는 사고 발생 시이다?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했을 때 비로소 그 물건이 회사께 되는 거거든요. 돈도 안 주고 가져가면 안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3번 문제. 보험의 기본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들어오는 보험료와 나가는 보험금에 과부족이 없어야 한다. 즉,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렉시스의 원칙 또는 급부 반대 급부 균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24번 문제.
무효와 취소 중 옳은 설명은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1번,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가 안 됩니다. 그냥 쭉 무효예요. 3번, 회사 잘못으로 취소하면 정기예금 이율이 아니라 더 높은 약관대출 이율로 쳐줍니다. 4번, 철회하면 3일 이내 돌려줘야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계약 당시 사고가 이미 났더라도 당사자가 몰랐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예외 규정이거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5번 문제. 피보험 이익입니다. 틀린 설명, 맞는 설명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도박 방지 기능이 있다. 맞고요. 2번.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죠. 3번. 같은 물건이라도 주인인지 저당권자인지에 따라 이익이 다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4번 피보험 이익은 현존하는 이익에 한한다. 아닙니다. 장래의 이익이라고 확실하다면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있거든요. 꼭 지금 눈앞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6번 문제.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주인공은 3번 피보험자입니다. 생명보험은 수익자라고 하지만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왕이거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7번 문제부터 32번 문제까지는 연금 및 퇴직연금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27번 연금저축 세제 혜택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맞는 내용들을 짚어드릴게요. 1번 세액 공제 한도는 600만 원, 많이 늘어났죠? 3번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공제 맞고요. 4번 퇴직연금 합치면 900만 원까지 됩니다. 하지만 2번 1억 2천만 원 초과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니에요. 돈 많이 번다고 안 해주진 않고 공제율만 12%로 살짝 줄여주는 거거든요. 제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8번 문제. 연금저축 설명 중 틀린 것은 맞는 설명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요건 못 채우면 기타 소득세 16.5% 낸다. 맞고요. 2번, 천재지변으로 깨면 봐준다. 부득이하니까 분리과세하죠. 4번, 연간 1,5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선택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3번, 가족 요양 등 부득이한 해지도 종합과세한다? 가족이 아파서 깼는데 세금까지 많이 떼면 너무 서럽잖아요. 이때는 저율 분리과세로 혜택을 줍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9번 문제. 연금저축 세제 적용 요건으로 맞는 것은 다른 건 다 틀렸고 1번이 정답이네요. 최소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이다. 2번 나이 제한은 없고요. 3번 1,800만 원 한도고 4번 수령은 5년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0번 문제. 75세 어르신의 연금 소득세율은 얼마일까요? 나이 들수록 세금을 깎아 주는데요. 55세부터 5%, 70세부터는 4%, 80세 넘으면 3%예요. 75세니까 딱 중간인 4%가 적용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1번 문제. 퇴직연금 계약 형태는 아주 이건 간단해요. 2번 보험계약 또는 신탁,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보험사 가서 해도 되고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해도 된다는 뜻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2번 문제. 퇴직연금 잘못된 설명은 맞는 설명들을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 DB형은 중도 인출 안 된다. 네, DB는 묶여 있어서 안 됩니다. 2번 DC형은 전세금 필요할 때 중도 인출 된다. DC는 유연하니까 되고요. 3번 DC형은 DC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4번 자영업자는 IRP에 가입할 수 없다.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IRP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옛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3번부터 40번 문제는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33번 문제. 자동차 사고 시 권리 의무입니다. 바른 설명은
오답들을 먼저 한번 볼까요? 1번, 민사 책임은 차 주인인 운행자가 지고요. 2번, 피해자는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경과실이라도 당연히 물어야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법으로 보장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거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4번 문제. 가입 경력 인정에 대한 틀린 설명은 경력으로 쳐주는 것들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관공서 운전직. 2번, 외국에서의 보험 경력. 3번, 군대 운전병.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4번, 법인체, 회사 운전직 근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죠. 회사에서 운전직으로 일했는데 경력 인정을 안 해주면 억울하잖아요. 당연히 인정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5번. 대물 배상 지급 기준입니다. 틀린 것은 맞는 설명들입니다. 2번.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나오면 그냥 차값 준다. 전손. 맞고요. 3번. 렌트비는 동급 최저 요금 준다. 맞습니다. 4번. 동급은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차다. 이것도 맞아요. 하지만 1번. 수리 비용은 사고 직전 가액을 한도로 한다? 아니에요. 차를 꼭 고쳐서 타시겠다면 가액의 120%까지는 수리비를 대주거든요. 100%가 아닙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6번 문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 틀린 문제를 찾고 있죠. 맞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번, 가족 차는 남의 차가 아니다. 내 차나 다름없으니까요. 3번, 대인, 대물, 자손 다 보상해준다. 맞습니다. 4번, 다른 보험에서 모자란 것만 보상한다. 보충적 책임이죠. 그런데 1번, 무보험차, 상해 피보험자와 동일하다. 이게 틀렸어요. 무보험차는 온 가족이 다 되지만 남의 차 운전 특약은 기명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까지만 운전할 수 있거든요. 범위가 다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7번 문제. 사고 점수 문제인데요. 사망 사고는 4점인 거 아시죠? 그럼 부상 1급 아주 크게 다친 경우는 몇 점일까요? 사망이랑 똑같이 취급해요. 그래서 4점입니다. 정답은 4번, 38번 문제. 분쟁심의위원회 설명 중 틀린 것은 맞는 보기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2번, 협정과 금융위 인가로 설립됐다. 공신력 있죠? 3번, 조정 결정은 합의된 거나 마찬가지다.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고요. 4번, 심의위원은 변호사 같은 전문가다. 맞습니다. 하지만 1번, 재판에 불복하는 분쟁을 심의한다?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재판 가기 전에 싸우지 말고 해결하라고 만든 곳이거든요. 재판 끝나면 못 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39번 문제. 자배법 설명 중 틀린 것은 맞는 설명들을 한번 볼게요. 1번, 의무보험 가입해야 한다. 강제성이 있죠. 3번,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특별법이니까요. 4번, 책임 주체는 차 주인인 운행자다. 맞습니다. 그런데 2번, 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아니에요.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가해자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게 해야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0번 문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관련된 문제인데 맞는 것은 윤창호법 때문에 처벌이 아주 세졌거든요. 1번 0.08%는 면허 취소라 훈방 안 되고요. 3번 측정 불응하면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정답은 4번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시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수치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1번. 41번부터 50번까지는 모집 및 규정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41번은 3대 기본 지키기 안 지켰을 때 취소 가능 기간은
이건 아주 중요한 권리죠. 1번,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안에는 무조건 취소하고 돈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2번 문제. 상품 설명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맞는 설명부터 읽어 드릴게요. 2번, 설명서에 설계사 이름 쓴다. 실명제니까요. 3번, 위반하면 과태료 1천만 원 셉니다. 4번, 갱신할 땐 설명 생략 가능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1번, 상품 설명서 한 부는 설계사가 보관한다? 아니죠. 고객님 하나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보험회사에 갖다 줘야 회사가 보관하거든요. 설계사님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통신수단 모집, 즉 전화로 가입할 때 틀린 것은 맞는 보기들을 보겠습니다. 2번, 밤늦게 전화해서 귀찮게 하면 안 된다. 당연하고요. 3번, 녹음 다 해야 한다. 증거 남겨야죠. 4번, 내용 확인하고 싶다면 들려줘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1번, 증명 자료 있어도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전화로 가입하는데 언제 만나서 서명을 받겠어요? 이때는 녹취로 서명을 대신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4번 문제.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깨고 새 계약을 들게 하는 행위, 이걸 전문용어로 승환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소위 말해 갈아태우기인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5번 문제. 설계사 등록은 어디에 할까요? 여러분이 서류는 협회에 내지만 법적으로 등록을 받아주는 진짜 주체는 3번 금융위원회입니다. 협회는 심부름, 위탁만 하는 거거든요. 정답은 3번입니다. 46번 문제. 모집 종사자 설명 중 틀린 것은 맞는 설명들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설계사는 중개만 한다. 체결권이 없으니까요. 3번, 설계사는 체결권이 없다. 1번이랑 같은 말이죠. 4번, 대리점은 회사를 위해 대리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2번, 보험대리점은 계약자들을 위하여 대리한다. 계약자를 위하여 라는 말은 중개사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대리점은 회사 편이거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7번 문제입니다. 보험 모집 관련 틀린 설명은 맞는 보기들 한번 볼게요. 2번, 무자격자한테 위탁하면 안 된다. 당연하고요. 3번, 중개는 설계사나 중개사가 한다. 맞습니다. 4번, 모집이란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거다. 정의 맞고요. 그런데 1번, 설계사로 등록된 자는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몸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일사전속주의 때문에 설계사 그만두고 대리점 해야지 이중 등록은 불가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8번 문제. 자기 대리점 계약 금지 비율 괄호 넣기 문제인데요. 복잡하게 생각 마시고 숫자 하나만 외우세요. 100분의 50. 내 계약이 절반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9번 문제.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등록 취소돼도 2년만 지나면 다시 할 수 있거든요. 3번 보기를 보니 취소 후 4년이나 지났다고 하네요. 2년 넘었으니 당연히 등록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0번. 우수 인증 설계사 기준 옳은 것은 오답부터 볼까요? 1번, 근속은 5년이 아니라 3년이고요. 2번, 불안전 판매는 3건이 아니라 아예 0건이어야 해요. 3번, 여러 회사 합치는 게 아니라 한 회사에서 오래 다녀야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및 전속 개인 대리점에 적용한다가 맞습니다. 법인 대리점은 따로 기준이 있거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신입 설계사 여러분, 오늘 함께 본 이 50문항을 완벽하게 숙지했다면 내일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 특히 해설 부분에서 왜 틀렸는지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료는 고정 댓글에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문제와 정답, 해설을 참고해서 시험 보기까지 계속 확인하세요. 자, 좋은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